9월 22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9단원 훅이라고 하는 부분을 쭉 살펴보다가 이제 유즈 리듀서라고 하는 함수 부분까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myRef라고 하는 예제, 그 다음에 myCallback, 유즈 REF랑 유즈 콜백이라고 하는 훅이에요. 얘네들은 뭐 그렇게 용도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훅 기능을 리액트 개발자가 직접 만들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이제 9단원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단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좀 전에 톡방에다가 올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myRef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여기는 예제 파일 두 개로 구성이 돼요. 일단은 그 app.js에 의해서 링크가 걸려질 index.js 파일이 하나 있고요. index.js가 있고, 그 다음에 index.js에서 가져다 사용할 mybox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use ref라고 하는 훅 기능을 먼저 참조를 할게요. 얘는 내용이 진짜 간단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객체를 생성하고자 할 때 document.getElementById 내지는 쿼리 셀렉터 이런 기능을 사용을 했죠. 이거에 대응되는 리액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존 기능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쓰셔도 돼요. 하지만 리액트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자, 일단 함수 이름부터 이제 교체를 하고요. 자, useRef의 기본 사용 방법이에요. 제가 인풋 태그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요. 그 다음에 입력값을 확인하기 위한 영역도 하나 준비를 할게요. 인풋 타입 텍스트 두 개 놓고요. id 값 부여했고, 그 다음에 뭔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할 부분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값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놓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는 미리 이렇게 콜백 함수 형태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럼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인풋 태그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스팸 태그 하나 놨고, 클릭 버튼 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버튼 눌렀을 때 입력값 두 개를 이 스팸 태그 영역에다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라고 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id가 dname과 log이잖아요. 이걸로 객체에 접근해야죠. document.querySelector dname의 value 값을 가져다가 변수에 담고요. 마찬가지로 이 log에 대한 그 입력 값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오고요. 자, 그럼 이제
요 dname과 log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원하는 데다가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my result라는 것도 가져와야죠. 참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document.query selector 샵 result에다가 inner html로 dname과 log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넣어라. 뭐 우리 새로운 코드 아니잖아요. 계속 쓰던 코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입력값 확인하면은 새로 고침을 안 했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잘 동작해요. 문제 없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그대로 다 유효해요. 근데 이거를 약간 리액트스럽게 바꾸면 HTML 태그를 리액트 안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하는 참조 변수를 만들어요. 그걸 use ref라고 하는 기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변수들을 input 태그들한테 ref라는 속성으로 연결을 해줘요. 하나, 둘, 세 개 만들었거든요. 얘네들을 속성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ref라는 속성으로 변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탑과 위치도 이렇게 연결하고요. 결과를 출력할 요 마지막에 있는 스팬 태그도 이 my result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쿼리 셀렉터 대신에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까 우리가 연결했던 이 참조 변수 있죠? ref. 얘네 .current라고 해서 접근해요. 참조 변수 .current는 해당 HTML을 의미하는 자바스크립트 동객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name.current랑 document.querySelector 샵 dname 혹은 document.getElement by id dname 이렇게 만든 게 같다고요. 자, 콘솔.log로 my dname과 my로 아까 연결했던 이 참조 변수 있죠? 얘네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버튼 눌렀을 때 일단 여기 잠깐 주석으로 맞고요. 자, my dname과 my log이 출력되는데 제이슨이에요. current라는 키를 갖고 있는 제이슨이에요. 이 current가 input 태그인데 샵 dname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my dname.current 얘도 mylog.current라고 접근을 해보면 로그로 출력된 게 딱 인풋 태그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document.querySelector로 접근하는 거 대신에 참조 변수 걸고 요 이름 .current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만들었었던 dname과 log이라는 변수를 얻어내고 싶다면 my dname.current.value mylog.current.value 이렇게 접근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참조 변수 거는 거 my result.current라고 접근하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my result.current. 이게 요거랑 같은 거라 그랬죠? .inner html. 자, 이렇게 접근하면은 입력값을 무난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박스라고 하는 직접 만든 컴포넌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단순하게 그냥 스타일을 좀 잡고요. 자, div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걸었어요. 테두리랑 크게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props 값을 a와 b라고 받아서 전달받은 값을 요 안에서 이렇게 출력을 시켜 볼게요. 그럼 이제 요걸 사용하고 싶다면 인덱스에선 내가 만든 컴포넌트 참조시키고 자, 여기 밑에서 선 하나 그어줬고요. 마이박스라고 하면서 사용하면서 마이박스라고 해서 사용하면서 A는 100, B는 200이라고 전달하면은 여기 밑에서 이제 div 태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달받은 변수 두 개를 출력하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 밑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갖는 버튼 두 개를 놓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를 갖는 버튼 두 개를 놨어요. 그래서 요 버튼들을 각각 클릭했을 때 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위의 예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를 걸고 참조 변수 점 커런트 하면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인풋 태그였기 때문에 value라고 한 거지, 만약에 일반 태그였으면 mylook.current.style.background color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add 클래스 리스트 add 이런 식으로 접근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요 뒤에 다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약점이 뭐냐면은 이 참조 변수라고 하는 건 순수 HTML 태그에 밖에 걸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마이박스는 지금 직접 만든 컴포넌트인 거잖아요. 얘잖아요. 얘한테는 그 참조 변수를 걸지를 못해요. 자, 마이박스 ref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직접 만든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마이박스 ref를 걸어 볼게요. 그럼 버튼 눌렀을 때 console.log mybox ref.current 라고 출력을 해보죠. 네, 벌써 에러 나죠. 직접 만든 컴포넌트를 제어하고 싶다면 얘 자체적으로 제어하지는 못하고요. 이 참조 변수를 이 안에 넣어줘서 이 안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걸. 그래갖고 이 안에 있는 HTML 태그 어딘가 걸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인덱스가 있고요. 인덱스가 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순수 HTML 요소
소에는 use ref로 만들어낸 참조 변수 이렇게 걸어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직접 만든 리액트 컴포넌트 마이박스가 있단 말이죠. 이 마이박스한테 use ref로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얘한테 거는 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이박스를 forward ref라고 하는 함수로 한꺼풀 감싸줘서 참조 변수로 연결하면 참조 변수가 이 안으로 침투가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어떤 HTML 요소한테 이 참조 변수를 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얘를 통과해서 이 안에 있는 어디엔가 걸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액트 안에서요, 이제 마이박스 안에서 forward ref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받아요. 자, 붐으로부터 전달받은 ref 참조 변수를 받기 위해서 react.forwardref라는 훅에 대한 콜백으로 컴포넌트를 구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이 forwardref라는 함수로 한번 감싸주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지금 함수죠, 이게. 자, 이게 지금 함수예요. forwardref라는 함수에 대한 콜백 함수 형태로 컴포넌트를 구현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 프롭스하고요, 부모한테 전달받은 ref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박스한테 ref라고 해서 이렇게 참조 변수를 걸어주면은 이게 여기로 들어와요. 이거를 내가 어디엔가 이 HTML 태그 어디엔가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 div한테 ref 전달받는 걸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index.js에서 이걸 활용해서 mybox ref.current 라고 제어를 하면은 얘가 제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ybox ref.current.style.background color라고 해서 이제 배경 색깔을 바꿔보고요. 밑에 블루 버튼은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눌렀을 때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어떤 대상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상태 변수 관리하는 거 많이 쓰는 게 이제 얘는 거의 말도 못하게 많이 쓰고요. 유즈 스테이트는 유즈 이펙트 엄청 많이 씁니다. 한 별 3개. 마이 메모 같은 경우는 별 2개 정도예요. 왜냐면은 유즈 이펙트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마이 메모를 떠올리진 않고 유즈 메모를 떠올리진 않고 유즈 이펙트로 구현을 해요. 근데 구현 다 해놓고 났더니 코드가 좀 긴데 싶으면은 부분 얘로 나중에 바꿔치기는 해요. 처음부터 이걸 떠올리고 코딩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유즈 리듀서? 솔직히 저는 잘 안 써요. 그냥 유즈 스테이트로 다 커버해요, 저도. 이 use ref 사용 방법 2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HTML 요소한테 직접 걸 때, 그리고 직접 그 내가 만든 리액트 컴포넌트에다 걸 때. 근데 2번째 케이스는 저도 잘 안 써봤고요. 첫 번째 케이스만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my callback, use callback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조건 씁니다. 근데 언제 쓰는지는 얘가 제일 외우기가 쉬워요. 자, 마이 콜백이라고 하는 예제고요. 그냥 간단히 심플한 상태 변수 처리 예제를 하나 준비할게요. 유즈 스테이트, 유즈 콜백은 얘가 주인공이니까 가져온 거고요. 상태 변수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마이 텍스트라는 이름의 상태 변수고요. 헬로 리액트가 지금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죠. 이벤트 함수 하나 정의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를 걸어서 인풋 태그의 온체인지에서 얘를 겁니다. 그러면 입력값이 바뀌었을 때 얘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스스로의 입력값을 set my text한테 던져요. 얘가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 할 거고, 그럼 이게 화면에 실시간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자, 함수 이름 좀 교체할게요. 어제 했었던 이 상태 변수 예제를 그냥 다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어저께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상태 변수가 변경이 되면은 리액트가 이 함수를 계속해서 실행한다는 거 어제 우리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럼 이 안에 함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계속해서 실행되는 거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똑같은 함수를 몇 번을 만들겠어요. 계속 있는 함수 지우고 새로 만들고 지우고, 요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새로 실행되는 거예요. 유즈 붙은 애들만 빼고. 그러니까 요 함수도 수십 번을 계속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게 된다고요. 이게 성능에 별로 안 좋은 거죠. 만약에 변수 값이라면은 화면에 갱신되는 내용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지만, 요 함수는 내용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얘는 계속 똑같은 기능만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컴포넌트 함수가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함수가 계속해서 재정의하는 걸 막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유즈 콜백이라는 훅을 준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가 처음 실행될 때만 해라. 빈 배열. 이렇게 하면 이 마이 콜백 안이 몇 번이고 재실행되더라도 요 이벤트 함수는 페이지가 열릴 때 딱 한 번만 정의되고 중복 정의되지 않는다.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이벤트 처리를 위한 함수는 유즈 콜백으로 무조건 다 감싸세요. 이게 리액트 성능 최적화 팁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제만 만드니까 별로 느리다는 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리액트가 실행 속도가 초반에는 여기가 시간이 이쪽이 이제 시간이고 이쪽이 코드량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실행 속도가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지금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실행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실행 시간이 갑자기 되게 답답하게 느려져요. 그때 가서 이런 것들 다 찾아서 넣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는 몇 가지를 그냥 기억하고 무조건 넣는 걸로 치세요. 모든 이벤트 함수는 무조건 유즈 콜백으로 감싸세요.
그 밖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예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요거 두 가지만 먼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당 10분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에 뵙도록 할게요.